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은 저희 벨리 AI의 이 거장 탐색이라는 이 섹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장들의 여러 가지 뭐 바이오그래피라든지 뭐 투자 전략 이런 거를 다 설명해 놓은 파트인데, 거장 탐색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겸 해서 누구로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또 이 찰리 먼거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찰리 먼거란을 한번 보면서 이제 거장 탐색란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리 AI 들어가시면은 이 스크리너 탭에 거장 탐색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거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찰리 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물 열전, 그리고 투자 전략, 연관 정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인물 열전은 뭐 인물에 대한 소개 이런 거를 해놓은 거죠. 우선 이 인물 소개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찰리 먼거의 명언이라든지 대표적인 간략한 소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찰리 먼거의 대표적인 명언을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거장 탐색란을 저희 회사의 조씨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다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쓰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서비스를 즐겨주셨으면 하고요. 네, 우선 찰리 먼거의 명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공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수입보다는 지출을 줄여야 된다. 저는 성공하기 조금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동시에 만족을 미루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찰리 먼거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전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저희가 뭐 이 RPG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업적을 달성하면은 이런 뭐 배지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장 탐색란에도 어떤 거장의 업적을 달성을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배지를 부여를 했는데, 이 찰리 먼거가 이제 레벨을 99까지 찍은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어떤 배지를 줬냐 보니까 이제 마라토너와 기부천사 배지를 이렇게 줬네요. 무슨 배지인 거 하고 보니까, 마라토너는 이 60년이 넘는 운영 경력이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냈다. 60년이면 이제 wen만한 사람의 인생보다도 긴 시간을 이렇게 운용을 한 게 역시 레전드는 다르다 싶고요. 기부천사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말 그대로 기부를 많이 했다는 건데, 2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이제 교육 분야에 기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기부가 상당히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투자 성과란을 보시면은 대략적인 지금까지 공개된 그리고 공인된 투자 성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수익과 운영 경력 정도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운영 경력은 아까 보셨듯이 60년이 넘는 세월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61년간 연간 수익이 거의 20%에 달했다는 게, 역시 진짜 거장은 다르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파트는 이렇게 연대별로 이렇게 개인 연도표처럼 쭉 삶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나오고요. 1924년생이시네요. 1924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이때가 순종 황제 재임식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태어나셔서 21세기까지 이렇게 코로나까지 다 보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에피소드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TMI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선 먼거가 바라본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을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한 나라라 그랬다. 뭐 한국이 세계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많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좀 국뽕이 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신세계 그룹도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 왜냐면 이제 먼거가 코스트코에서 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뭔가 참 유통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업 전문가의 이 눈길로 봤을 때 신세계를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현대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재밌는 점이 이 현대차 투자로 많은 돈을 잃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쳐다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워렌 버핏도 놀부보쌈에 한번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찰리 먼거도 역시 K 주식의 매운맛을 한번 본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아디오와 테슬라가 무슨 얘긴가 하고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그리고 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워렌 버핏과 먼거는 뭐 기술주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투자하는 걸 꺼려 했는데, 이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리루가 이 비아디를 추천을 해가지고 먼거가 투자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루 하면은 저와도 또 어떻게 좀 인연이, 뭐 개인적인 인연은 아니고 저와 또 이제 관계가 있는 분인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 리루 소개 영상을 여러 군데 뭐 이렇게 올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리루를 맨 처음에 알렸다는 조그마한 자부심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루 얘기를 정말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한번 이 월가제 채널에서 기회가 되면은 편집을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괜찮은 퀄리티로 다시 뽑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건 TMI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부인가 욕심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멍거가 기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기부천사 배지를 받았는데, 이게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논란인가 하고 보니까 이 멍거가 공식적으로 이제 건축을 전공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 이 기부를 할 때 자기가 설계한 건물대로 건물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었나 봐요. 계속하다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센터바바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숙사를 기부를 했는데, 이제 멍거 홀이라는, 근데 그 기숙사가 94%가 창문이 없는 형태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이제 독방도 우리가 보면 창문이 있는데 어떻게 기숙사를 이렇게 창문이 없도록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논란이 됐겠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이 인권의 관점에서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 멍거에 대해서 정말 이 병적인 자기중심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았었고요. 결국에는 왜 이렇게 기숙사를 창문 없이 지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멍거가 좀 이 고집이 있었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이제 설계 전문가들이 지은 설계들이 본인이 봤을 때는 되게 뭐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자 화장실의 줄이 남자 화장실의 줄보다 길어지는 게 당연한데 왜 둘의 크기를 같게 짓냐, 이건 비효율적인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생전에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이렇게 창문을 안 지은 거 아니겠느냐, 햇빛 쐬야 돼? 비타민 D 그냥 그거 알약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고집 아니었을까 싶고요. 근데 이 이슈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레딧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죠. 거기 이제 멍거의 부고 기사에 이 가장 추천을 많은 댓글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댓글이었습니다. 부디 그가 창문 없는 지옥의 기숙사로 영원히 기억되길.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게 좀 상당히 쇼킹한 사건이었다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멍거의 대략적인 뭐 이 인물 소개를 한 거고요.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이제 투자 전략 파트겠죠. 투자 전략 파트는 뭐 대체적인 투자 철학과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뭐 구체적인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전략 중에서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파트인데, 우선 멍거의 대표적인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이 멍거의 투자관에는 좀 오해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제 버핏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멍거도 이 벤저민 그레이엄,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가치 투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는데, 멍거는 반면에 그렇게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전에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버핏만큼이나 뭐 그레이엄을 좋아하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은 멍거는 원래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였나? 이제 멍거 같은 경우는 정성적인 분석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정성적인 요소가 멍거에 있어서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일 정도로 굉장히 정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본인이 그레이엄의 영향을 버핏만큼 크게 받진 않았다고 해서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이 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고요. 뭐 이 대공황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나름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었고, 또 뭐 투자자로서 많이 배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버핏이 멍거의 이런 정성적인 요소를 보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날의 버크셔의 투자 전략이 완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멍거의 투자 전략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한마디로 내가 아는 거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산업 섹터만 해도 뭐 IT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전혀 다른 요식업도 있고 정유화학도 있고 정말 많은데 99살까지 산 먼 거조차도 모든 거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 위주로 투자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이 간과하는 원칙 중에 하나죠. 이거를 상당히 강조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버크셔 서웨이가 또 이 애플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먼거 같은 경우는 애플 주식을 더 못 사서 후회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본인이 아는 거에만 투자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대의 변화에 완전 뒤처지지는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뭐 포인트를 잡자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이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경제적 해자를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해자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게 딱 경제적 해자다라고 먼거가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뭐 생전에 경제적 해자를 뭐 유사하게 언급한 발언들을 통해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경제적 해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유추를 좀 해볼 수는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뭐 유명한 회사죠. 프록터 앤 갬블, P&G. 누구 집에 가든 자기 집 뒤지면은 P&G 제품 하나는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런 생활용품에서는 엄청난 대기업인데 이 P&G에 대해서 먼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컬러 TV가 생겼을 때 초기에는 케이블 회사가 이 세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케이블 회사가 TV 채널을 거의 뭐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 시장 자체도 이 세 개 케이블 회사가 거의 뭐 과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과점을 했으니까 광고료를 굉장히 비싸게 불렀고 그러니까 그런 비싼 광고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P&G 같이 매출이 엄청 잘 나는 기업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P&G의 또 경제적 해자가 되졌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이제 브랜드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먼거와 버핏의 유명한 일화죠. 시즈캔디 일화가 나옵니다. 오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치즈캔디 투자를 개점으로 해가지고 오늘날의 투자 스타일이 뭐 정립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먼거는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 이 치즈캔디에 투자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건데 뭐 이제 좋은 브랜드의 힘은 상품 가격을 매년 10%씩 올려도 소비자들이 전혀 개의치 않게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즈캔디 투자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 거장의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투자 철학을 바꾸는 치즈캔디가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 궁금해서 한번 치즈캔디 웹사이트를 한번 봤는데요.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치즈캔디입니다. 역시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냈는데 뭐 저는 처음에 이제 치즈캔디 얘기를 들었을 때 오래된 기업이니까 고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굉장히 좀 깔쌈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업이 역시나 이 거장들이 투자할 만큼의 이 근본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민트 초코를 팔고 있습니다. 이 민트 초코 상품을 또 이렇게 광고하는 거 봐서는 역시 이게 근본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있는지 확인하라 라는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롬바론이라는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롬바론도 이 정성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보는 이제 성장주의 초장기로 투자하는 대가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롬바론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경영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에서는 좀 찰리 먼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롬바론 같은 경우는 경영진을 거의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평가해서 보는 반면에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찰리 먼거가 어떤 경영진을 보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나쁜 비즈니스에 있는 좋은 경영진보다 좋은 비즈니스에 있는 나쁜 경영진의 회사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본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경영진은 나중이라는 거죠. 반면에 롬바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하나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경영진이 확실히 능력이 있으면은 롬바론은 그거를 조금 더 높게 쳐주는 편이기 때문에 거장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격을 이제 가치와 비교를 하라는 건데요. 뭐 대표적인 이 가치 투자의 금원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가치 평가를 할 때 확실히 이런 정성적인 요소를 많이 보는 사람인 만큼 계량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퀀트화를 할 수 있는 계량적인 공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마다 그에 맞는 지표들을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P 레시오를, 그러니까 PER을 볼 때도 있고 뭐 다른 거를 볼 때도 있고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거장이다 보니까 앞서 보셨듯이 주식을 60년을 했는데 기업을 보는 눈이 저희 같은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정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숫자로 안 봐도, 그러니까 척 보면 딱 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라 라는 건데요. 유명한 말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두고 그 바구니가 무너지지 않는지 유심히 잘 지켜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지만 큰 수익을 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집중 투자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제 워렌 버핏을 따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워렌 버핏 사단이 있거든요. 그런 투자자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리루도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빌 에크먼도 뭐 한때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또 이제 버핏의 굉장히 추종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실제로 뭐 옛날 영상을 보면은 버크셔 필서의 주총에 가가지고 워렌 버핏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빌 에크먼도 종목을 한 8개인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운용자금이 수십조인데. 그만큼 이제 집중 투자를 강조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럼 뭐 사실 각자 이런 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집중 투자를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자본을 늘려감에 따라서 이 소득 범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가져라라고 다시 한번 읽으면 찔리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먼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계량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성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히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이제 에비타를 한번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거가 에비타라는 개념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에비타는 욕설을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완전 구라 수익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에비타를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 13F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게 이제 리버티 미디어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에비타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리버티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비타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에비타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의 기업에 3분기에 이렇게 집중 투자했다는 게 뭐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관 정보 탭으로 가시면은 뭐 찰리 먼거에 대한 기사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목록들이 쭉 나와서 여기서 또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렇게 찰리 먼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그 외에도 대략 한 26명의 거장이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궁금한 거장, 이런 거장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저희 회사에 조씨라는 분이 굉장히 수고를 해서 완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일하는 척하면서 딴짓하고 싶을 때는 여기 와서 요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탐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 만들었으니까 한 번씩 오셔서 보시면은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자 전략 계량화 파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크게 뭐 다루지는 못했는데, 종종 이렇게 계량화를 할 수 있는 거장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뭐 유명한 실투 대회에서 상당히 많이 우승한 트레이더죠. 이제 데이빗 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본인이 직접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팩터를 통해서 주식들을 스크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빗 라이언 같은 경우는 뭐 분기 주당 수익액의 증가율이 20% 이상이고 분기 총 매출액이 뭐 최소 25% 이상 증가하고 뭐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팩터로 삼아서 주식을 한번 이제 스크리닝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라이언이 뭐 반드시 이 주식을 샀다라는 건 아니지만,
데이빗 라이언이 말한 기준들에 의하면은 뭐 이런 주식들이 그나마 해당을 된다라고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감을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투자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벨리 AI에 있는 거장 탐색란을 활용을 해서 찰리 먼거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장 탐색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갈 예정이거든요. 이 거장 탐색란도 유용하고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많이들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